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부산 아이파크 대 천안시티. 자, 양 팀 다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이제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매 경기 멀득점 이상을 좀 기록했을 정도로 공격 흐름이 굉장히 좋았지만 최근에는 득점력이 저조해지면서 공격에서 좀 침체된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네. 아이고, 나이롱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제 뭐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뭐 성남 상대로 나이롱 이제 투투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이롱님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제 후원해주신 분들께는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나이롱님. 자, 아무튼 네, 그래도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좀 성남 상대로 이기면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이제 천안시티 같은 경우에는 근래 이제 원정에서 수원 삼성을 잡으며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나 했지만 그 후 바로 이제 이랜드 상대로 4대0 대패를 당하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안양 상대로 지며 현재 지금 연패 중에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현재 지금 뭐 천안시티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좀 여전히 불안정해요. 그리고 이제 후방에서 좀 실수도 이제 많다 보니 좀 상대한테 위협적인 좀 득점 기회를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만큼 이제 좀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이제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그런 좀 천안시티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부산의 공격 흐름이 침체되었다 해도 현재 좀 수비가 안 좋은 그런 좀 천안시티 상대로는 부산이 좀 공격 흐름이 좀 살아날 기미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게다가 뭐 이제 최근 맞대결에서는 부산이 천안시티 상대로 4골을 넣으면서 이제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보였던 경기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약간 여론 지금 천안시티다 보니까 부산의 좀 공격 흐름이 살아날 그런 좀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봐요. 그래서 뭐 요 경기는 크게 좀 코멘트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승을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홈에 있는 그런 부산 아이파크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부산 승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부산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이거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부산 승에 어느 반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김포 대 이제 성남. 자, 우선 이제 김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병 윙어인 지금 가브리엘이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우선 이제 김포 같은 경우에는 최고 원정에서 이제 아산과 경남을 연달아 잡으며 이제 연승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 좀 중원에서 좀 최재훈 선수의 폼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좀 중원 장악력도 이전보다 더 나아진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전체적으로 지금 좀 물이 오른 그런 좀 김포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전남과 부산과 같은 상위권 팀들 상대로 연달아 지며 지금 연패 중에 있고, 그리고 현재 2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최근 약간 성적들만 봤을 때는 양 팀의 좀 분위기가 다소 좀 상반되어 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김포가 홈에서 좀 템포 조절하며 주도권을 좀 가질 수 있겠지만, 한 가지 고려 사항이 이제 김포가 홈 경기장 공사로 인해 이번 시즌 홈에서 단 한 경기밖에 지금 치르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단 한 경기의 그런 홈 매치에서 이제 부천한테 이제 좀 그마저도 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김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금 홈에서 경기를 좀 거의 치르진 않았긴 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원정에 비해서는 좀 기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원정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날뛰고 있는데, 홈에서는 과연 그런 좀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약간 좀 의문이 사안이고, 그리고 이제 뭐 성남이 2달 전쯤에 김포 상대로 이긴 전적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어쩌면은 뭐 이번에는 약간 좀 김포의 그런 상승세에 좀 찬물을 뿌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게다가 뭐 이제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물론 뭐 최근 페이스나 약간 좀 폼을 봤을 때는 김포긴 하지만 뭔가 약간 좀 개인적으로는 김포 쪽이 그렇게 뭐 끌리진 않는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 접근한다고 하면은 성남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남 프랜승 보는 경기. 그 대신에 이 경기는 네, 고배당으로는 무승부잡이로 가져와 보도록 하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 접근하도록 할게요. 성남 프랜승 무승부에 2.5 기준 언더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남 대 안산 경기. 자, 일단 뭐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내 핵심 용병 공격수라 볼 수 있는 지금 아라블리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뭐 안산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전 미드도 한 명 정도 결장. 이 정도로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우선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긴 무패 행진을 이제 이어가다가 최근에는 좀 3연패 중으로 분위기가 급격하게 좀 다운이 되었어요. 네. 아무래도 일단 뭐 최근 좀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오니대자님 반갑습니다. 네. 좀 최근 좀 잔실수가 많고 그리고 경남 특유의 그런 템포 빠른 공격 전개도 잘 안 되면서 현재 좀 이도저도 아닌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최근 성적 또한 좀 많이 안 좋은 그런 경남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부천과 충북청주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거두며 좀 나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었지만 현재 8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3경기 연속 무득점일 정도로 골 가뭄에 시달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안산은 뭐 지금 더더욱 지금 상태가 좀 안 좋고 게다가 뭐 혹시 공격 전개도 좀 잘 안 되는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확실히 뭐 두 팀 다 좀 최근 이제 전개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안산에 비해 이제 경남이 좀 비교적 나은 편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뭐 경남 같은 경우에는 뭐 비록 지금 이제 아라블리가 결장 중이긴 하지만 다른 이제 용병 선수들을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반면에 이제 뭐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쓸 수 있는 용병 선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용병 선수의 그 유무 차이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런 좀 양 팀의 좀 전력 면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이런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최근 3경기 기준 경남이 안산 상대로 전부 이겼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번 경기는 경남이 이제 연패를 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경남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경남 승 보는 경기. 그 대신에 이 경기는 네,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아무리 뭐 지금 상성 뭐 전력 다 경남이 낫다고 하지만 경남이 최근 경기력이 안 좋은 거는 이제 팩트이기 때문에 이런 점 고려했을 때는 솔직히 뭐 대승보다는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이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이번 햄무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K리그2 3경기는 전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J리그급 경기 이제 마치다 대 가시마. 자, 이제 32강전 경기라고 볼 수 있는 됩니다. 자, 우선 이제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우선 이제 마치다의 좀 최근 상황 봤을 때 일단 지금 홈 기준 3연승 중으로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승격한 지 첫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 리그 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뭐 나상호, 이제 오세근 선수와 같은 이제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좀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자국 리그 선수들도 기대 이상의 폼을 보이며 이제 굉장히 좀 시너지를 이루면서 지금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아무튼 이런 약간 좀 돌풍에 마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가지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히로시마, 비셀고베와 같은 이제 강팀들을 연달아 잡으며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자, 그만큼 이제 상승세 그런 좀 양팀의 맞대결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이제 좀 양팀 다 좀 중원을 좀 장악하며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중원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뭐 이제 마치다나 뭐 가시마 역시 이제 공격 전개가 좀 좋다 보니 좀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봐요.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자, 물론 뭐 이제 마치다가 홈이다 보니 좀 더 유리한 부분은 이제 있겠지만 마치다 이상으로 지금 가시마의 페이스나 폼이 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현재 가시마가 마치다에 비해 개인적으로 좀 크게 밀릴 만한 부분은 좀 없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좀 생각보다 더 박빙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뭐 승무패 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제 전혀 좀 이상할 게 없는 경기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는 뭐 보통 이제 좀 프랜 사이드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거는 가시마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가시마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네, 무승부 도전 정도. 네, 이 정도로 한번 네,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시마 프랜스의 무승부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르디 대 이제 히로시마. 자, 일단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 팀 다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네. 자, 다만 이제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스키랄 그리고 비에이라 같은 주축 용병 선수들이 여전히 좀 결장 중이다. 네, 이 점은 좀 고려할 만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베르데 같은 경우에는 10경기 이상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오다가 직전 경기 마치다 상대로 원정에서 5대0 대패를 당하며 이제 크게 무너졌습니다. 확실히 좀 이제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흐름이 좀 굉장히 좋았는데 직전 경기 좀 대패로 인해 그런 흐름이 이제 확 지금 꺾인 상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반면에 이제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승이 없고 이제 연패도 하면서 흐름이 좀 좋지 못했지만 직전 경기 이제 교토상가 상대로 원정에서 5대0 대승을 거두면서 어느 정도 좀 살아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전력에 비해 좀 성적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를 좀 기점으로 어느 정도 좀 흐름을 좀 살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체적으로 좀 베르디에 대해서 좀 봤을 때 베르디가 일단 뭐 공격이 좀 약한 팀들 상대로는 어느 정도 좀 실점 제어를 좀 잘 하고 있어요. 자, 다만 이제 공격이 좀 강한 팀들 상대로는 좀 생각보다 이제 수비에서 불안한 면모를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좀 공격이 좀 강한 팀 상대로는 줄곧 좀 수비 뒷공간이 좀 잘 뚫리는 그런 좀 베르드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좀 이제 히로시마 상대로도 굉장히 좀 불안 요소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결과와 상관없이 매번 좀 좋은 경기력, 좋은 그런 좀 공격력을 보이며 이제 득점 기회를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베르드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이런 히로시마의 공격을 이제 억제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홈에서 좀 베르디가 경기를 치른다고 해도 히로시마의 그런 좀 공격을 막기는 다소 좀 버거울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베르드 같은 경우에는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5대0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이번 경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반면에 뭐 이제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안 좋다가 이제 직전 경기 5대0 대승을 거두며 분위기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 흐름이 약간 이번 경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직전 경기 여파로 인한 흐름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뭐 원정이라 해도 히로시마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히로시마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히로시마 승부는 경기. 그리고 어느 같은 경우는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승에 2.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간도스 대 이제 도쿄 경기. 자, 우선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 결장.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좀 양팀의 좀 결정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이와타 가와사키를 연달아 잡으며 이제 좋은 폼을 보였지만 직전 경기 나고야 상대로 이제 전반전에 좀 퇴장을 당하며 굉장히 좀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직전 경기 좀 퇴장으로 인해 사간도스가 좀 나고야한테는 좀 대패를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최근 좀 폼이 아주 뭐 나쁜 편이 아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도쿄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무 1패를 기록 중으로 이제 한때 연승을 이어갔을 때랑은 다르게 분위기가 다소 좀 좋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도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모멘텀이 이제 높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 가시화전이었죠. 네, 그 경기에서 이제 리드 하다가 이제 좀 퇴장 당하고 좀 어이없이 좀 무승부를 좀 당한 경기를 좀 기점으로 좀 많이 페이스가 좀 내려온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흐름적인 부분에서 좀 도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좋지는 못한 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은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전반적으로 두 팀 다 좀 전진성이 강하고, 그리고 전개도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만 뭐 양팀 다 그래도 좀 공격이 좋은 대신 그만큼 지금 수비가 안 좋기 때문에 수비에서 또한 좀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공수 밸런스가 이제 좋지는 못한 그런 사간도스와 도쿄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약간 이런 좀 양팀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충분히 좀 만들 것으로 보고, 그리고 좀 득점 기회만 잘 살린다고 하면은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좀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좀 이렇게 경기 흐름까지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일단 이제 시즌 극초반에는 사간도스의 그런 폼이 많이 저조했지만 이제 좀 최근에는 폼을 끌어올리며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도 도쿄 상대로 많이 앞서며 강한 면모를 좀 보여왔어요. 네. 그쵸. 일단 뭐 상대 전적 봤을 때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4승 1패로 이제 사간도스가 도쿄 상대로 많이 우세했고, 특히 지금 홈에서 사간도스가 도쿄 상대로 이제 10년 가까이 패배한 적이 없을 정도로 홈에서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홈에서 사간도스가 도쿄한테 좀 급강의 모습을 더더욱 보였다, 이렇게도 이제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도쿄보다는 사간도스 사이드로 좀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한번 예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사간도스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간도스 프랜승 보는 경기. 안 그럼 이 경기는 언어반은 오버사이드로 보도록 할게요. 네. 확실히 좀 양팀 다 뭐 이제 공격이 좋긴 하지만 그만큼 좀 수비 뒷공간이 잘 뚫리면서 좀 수비 밸런스가 많이 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양팀 봤을 때는 다득점 양상도 보는 경기, 이렇게 네,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새벽에 있을 이제 대망의 유로파리그 결승전 경기, 아탈란타 대 레버쿠젠. 자, 이 경기는 이제 아일랜드에 있는 구장에서 이제 좀 치러지게 되고, 그리고 유로파리그 결승전 매치입니다. 자, 일단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네. 정도 좀 핵심 미드필더인 지금 드룬이 결장 중이고, 그리고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좀 양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요 경기 바로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레버쿠젠이 어느 정도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좀 전반적으로 좀 경기를 좀 주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양 팀 다 이제 침투, 이제 컵백 등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하면서 지금 뭐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이제 좀 만들 것으로 봐요. 그쵸? 그러니까 뭐 너무 한쪽만 좀 치우쳐서 뭐 공격을 하기보다는 양 팀 다 좀 주고 받으면서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레버쿠젠이긴 하지만 아탈란타 역시 좀 최근 경기력이 이제 물오른 상태긴 해요. 네. 자, 다만 뭐 그렇다고 해도 현재 뭐 아탈란타가 레버쿠젠에 비해서는 모자란 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근래 코파 이탈리아 결승전에서 유벤투스 상대로 지며 기존보다는 좀 저조한 폼을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이게 지금 유벤투스와의 그 결승전이 이제 좀 한 경기였던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아탈란타가 유독 좀 결승전 같은 큰 경기에서는 좀 제 경기력을 좀 못 보이는 게 아닌가 한번 좀 싶기도 할 정도로 솔직히 약간 좀 결승전에서의 아탈란타는 그렇게까지 좀 믿음이 안 가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전력 누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아탈란타가 현재 좀 최상의 폼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완전체 레버쿠젠을 이기고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좀 솔직히 약간 좀 아탈란타와 좀 레버쿠젠을 봤을 때는 레버쿠젠이 좀 더 지금 상위권 팀이라고 이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레버쿠젠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이거는 레버쿠젠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이거는 햄무 도전, 그리고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레버쿠젠 승 햄무에 2.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이제 그 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은 좀 J리그 겸 몇 경기를 더 봤을 때 첫 번째 이제 바렌나 대 우라와. 자, 여기는 저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좀 원정이라 해도 우라와 사이드 보도록 하고, 그 대신에 고베당 햄무 어누바는데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코 FC 대 나고야. 나고야가 뭐 최근 좀 폼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뭐 컵 경기라는 좀 변수 플러스 뭐 이제 요코 FC도 홈에서는 굉장히 저력 있는 좀 팀이기 때문에 요거는 내 승패보다는 그냥 고배당 잡이로 햄무나 무승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안 그리고 어느 봤는데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키타 대 이제 니가타. 네, 이 경기도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키타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가타의 그 원정 경기력이 워낙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아키타 사이드로 접근하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그리고 어느와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이제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